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이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죠. 여기에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층들이 총출동했고, 그래서 뭐 방산 외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서 경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KF-21 우리 차세대 전투기죠. 국산. 이게 굉장히 가능성 높다.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KF-21과 5세대, 6세대 전투기까지 공동 개발하는 이런 설들이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나왔었죠. 여기에 중국이 잠깐 걔들은 4.5세대고 우리는 5세대 FC-31 있어. 이거하고 훈련기하고 패키지로 줄 테니까 이거 해. 한국보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다리를 걸고 나섰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또 대만이 올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대만이 드디어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39대의 아주 초창기형 F-16AB형이죠. 그 139대를 모두 블락 70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 완료했다라는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2016년 F-16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보유 중인 구형 F-16AB 기체들 모두 최신 사양인 F-16V로 개량했다는 소식입니다. 139대 개량은 끝났는데 신조기 66대 구매 물량은 언제 들어올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만 공군의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AB 전투기들을 최신 버전인 F-16 블락 70 사양으로 개량하는 현대화 프로그램이 사업 착수 7년 만인 올해 1월 완료됐다고 대만 공군 피스피닉스 프로그램 총괄 매니저가 2월 8일 밝혔습니다. 대만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F-16V 신조기 66대 도입과 구형기 141대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17년 첫 기체 개조 작업이 시작된 이래 7년 만에 구형기체 개조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설계도와 부품을 받아 대만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성능 개량 작업은 날개와 동체의 기고를 보강해 수명을 연장하고 최신 APG-83 A사 레이더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링크 16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139대 개량이 들어간 비용은 미화 45억 달러에 달합니다. 대만은 F-16V 성능 개량 외에도 신규 제작된 F-16V 66대를 구매하기 위한 80억 달러 규모의 신조기 도입 계약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 계약은 2019년 체결돼 2022년 초도 물량 인도가 예정돼 있었지만 미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을 이유로 전투기 공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보다 늦게 F-16을 주문한 국가들이 먼저 기체를 인수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올해부터라도 전투기를 인도해 달라고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만이 구입한 신규 제작 F-16V가 대만에 공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F-16V 바이퍼라는 이름을 지금 붙였죠. F-16 CD, EF 이런 것들은 파이팅 팔콘이었는데 지금 이 V는 바이퍼라고 합니다. 최신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장 렉도 완전히 신형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데이터 링크도 잘 되고, 그런 최신 전투기예요. 이런 버전으로 대만이 가지고 있던 아주 구형 F-16AV 141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45억 달러를 주고, 정말 신의 한 수인데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 한국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대만은 그러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계량 키트를 사와서 대만 현지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된 겁니다. 아마 미국으로 보냈으면 아직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바이든 정부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구형 AB형을 블락 70급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완료했다라는 거고, 우리 한국도 지금 KF-16 블락 52 버전이죠. 이걸 지금 7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들어온 이 피스브릿지 사업의 F-16 CD형이죠. 블락 32. 그건
이미 업그레이드해서 블락 52 플러스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기존 우리 KF-16보다 약간 성능이 더 좋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는 이제 마감을 했고, KF-16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했던 그건 지금 이 V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30대 조금 넘죠. 수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00만 한 대였는데 이 대만이 개량에 들어가기 전에 한 대가 추락했고, 그리고 개량하고 나서 직후에 정말 아깝게도 개량한 버전이 또 한 대가 추락해서 139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계약을 했는데 66대의 F-16V 신조기 80억 달러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거 아직도 안 주는 거고 2024년 올해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불가리아 공군이죠. F-16 블락 70 기체 조립 현장을 방문해서 야 불가리아 당신네들한테는 이거 우리 주려고 만들고 있어 보여주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F-16V를 계약한 나라들 보면 슬로바키아가 2019년 8월 1일 날 14대 계약을 했고 이걸 이제 2024년 1월 10일 초도 물량 2대 납품했어요. 지난달에. 불가리아 2020년 4월 2일 8대 계약을 했고 이걸 이제 24년 1월 16일 날 초도 물량 2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2020년 8월 20일 25대를 계약했는데 올해 기체를 출고해 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대만은 모로코하고 비슷한 시기인 20년 8월 17일 66대를 계약했고 이걸 22년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이미 다 지나갔고 올해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만은 지금 올해 전쟁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올 봄에 11척의 항모가 이 지역에 집결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대만은 전투기도 안 주고 전차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바이든 정부 때문에 중국의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이 들 정도예요. 대만이 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황 내에 끝난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방산 전시회 WDS 2024에서 한국과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KF-21 중동 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과 FC-31 판매를 추진하는 중국이 중동 바이어들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F-21 프로그램 참여를 놓고 한국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이번 WDS 2024 전시회에서 전투기와 훈련기 패키지를 사우디 측에 제안하며 한국 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복수의 방산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2월 8일 전했습니다. 중국 항공전력 연구 권위자인 안드레아스 루프레어트 제임스타운 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WDS 2024 전시회에 FC-31 전투기의 수출형 모델 축소 목업을 출품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FC-31은 지금까지 공개된 FC-31 전투기 모형 가운데 가장 실물 기체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했던 중동 방산 소식통들은 최근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KF-21 단계적 진화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FC-31은 신뢰할 수 있는 5세대 항공전 플랫폼으로 KF-21보다 진보된 기술이 적용되었고 F-22나 F-35, 수호이 57과 경쟁하는 기종으로 사우디에 제안되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WDS 2024 이전부터 수출용 전투기인 FC-31과 JF-17을 사우디 측에 제안해 왔는데요. 사우디는 CH-4 등 드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기존 공군 장비들과 호환성이 전혀 없는 중국산 전투기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와 항공산업 육성 이슈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L-15 훈련기와 FC-31 전투기 현지 기술 이전 생산 패키지를 제안하는 등 치열한 판촉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사우디가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기대를 가지고 사우디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제법 큰 목업을 갖고 갔네요. 이렇게 FC-31이라고 딱 적어놓고 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죠. 항모에도 탑재하고 하는 그런 전투기인데 이걸 지금 수출형으로 제안했고
패키지로 L-15 훈련기까지 패키지로 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우디는 그동안 이 중국하고 전투기 관련한 조금 협상들이 있었어요. 일단 2014년에 당시 국방차관이 파키스탄에 방문해서 JF-17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고 이건 됐다 그냥 끝 하고는 JF-17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022년 이 대회죠. WDS 2022 행사 때도 중국이 이제 FC-31 라이센스 현지 생산을 제안했는데 그때도 거부했어요. 그 왜냐? 사우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그리고 F-15 등 서방제 나토제 전투기죠. 그런데 중국제 전투기가 들어오면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제 전투기는 나토 무기, 무장, 또 데이터 링크 다 호환되죠.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E3 조기행복이 있는데 이거 성능 개량 사업 들어갑니다. 성능 개량 한다는 말은 더 쓰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KF-21 도입하면 E3 조기 경보기하고 데이터 링크 되죠. 그런데 이건 중국 건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분리 상황이 중국에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래도 우리가 5세대니까 우리가 성능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중국제 아무리 뭐 세대 앞선다고 해서 그게 중국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KF-21에 대한 사우디의 그 긍정적인 생각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러시아의 체크메이트 중형 스텔스 전투기죠. 체크메이트도 우리 거 해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메이트 또 이 FC-31 등 진짜 스텔스 전투기들이 우리 KF-21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엄청난 이익이 걸린 사업이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